원주. 요즘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핫한 원주에 저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원주는 요즘 핫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계속 작년부터 네. 계속 뭐 단계 주공이다 뭐다 막 해서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네, 원주가 워낙 테마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재미 요소로 넣을 게 많다는 거지. 그렇죠.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테마가 있는 거예요? 우선 기업 도시랑 혁신 도시의 테마가 제일 크지. 그리고 수도권 광역화 요 세 가지가 이 원주의 메인이 아닐까 싶어요. 아, 광역화까지. 네, 그리고 원주는 정말 투자자들이 꾸준히 사랑하는, 정말 끊임없이 꾸준히 있지만 여기에 사람이 더 붙었냐 덜 붙었냐의 차이만 있지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지역이 원주거든요. 저는 여기 원주를 당연히 부동산의 관점에서는 처음 왔습니다. 출장만 몇 번 왔었고 춘천하고 조금 달라요, 확실히 느낌이. 아, 그렇죠. 여기는 약간 더 안정화되고 정돈되고 약간 밀집해 있고 그런 느낌. 인프라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춘천은 안정화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안정화돼 있는데 인프라가 좀 이렇게 집약돼 있는 정도? 그렇죠.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봤는데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느낌? 춘천이 약간 흩어져 있는 느낌이고 원주는 이렇게 딱 모여 있는 듯한 느낌. 딱 가운데 이렇게 네. 똘똘 뭉쳐 있는 느낌. 네, 그 구역별로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고 그 주변으로 인프라가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만이라도 좀 다 이렇게 모여 있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원주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주의 분위기는 좀 어때요? 너무 핫하죠. 놀라운 건 6월 1일이 이후에도 오히려 6월 1일 전에도 핫했었거든요, 원주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작년 말에 한 번 더 뛰었잖아요. 1218, 17 대책하고 나서 작년 12월 때 원주가 11월, 12월, 1월, 2월 이때 난리 났었거든요. 기업도시 이쪽으로 해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그럼 이제 한 번 난리가 나면 사실 좀 약간 한 번 뛰면은 이렇게 약간 숨고르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조용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원주는 그 조용해진 시기가 정말 짧고 다시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핫했다가 6월 1일 지나서 또 이제 5월 달에 한 번 핫했으니까 좀 조용할 법한데 6월 1일 지나서 다시 또 지금 막 붐이 막, 원주는 지금 쉴 새가 없어요. 근데 왜냐면 18년, 19년 때 다른 사람들 완전 뜨거울 때, 다른 지역 완전 뜨거울 때 여긴 조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막 뒷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뒤로 하다 보니까 바쁜 거야, 얘도. 약간 원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 원주 바빠? 원주는 투자하기 너무 바쁜 거죠. 이게 그 텀텀이 그 기다릴 새가 없어. 기존에 안 받고 기존에 못했으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몰린다. 그런 느낌이 진짜 빼곡하게 드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세가가 너무 잘 받쳐줘, 지역이. 그리고 가격이 너무 메리트 있어요, 진짜. 그래서 원주를 제가 작년부터 추천을 많이 했었었는데, 많이 가보시라고, 임장도 많이 가보시라고 추천을 많이 강의서도 하고 했는데, 꾸준히 보셨어도 어쨌든 작년보다 오르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신축들이라고 해도 거의 3, 4억대 안에 들어오고, 지금 전세가도 거의 5,000개 안에, 잘 맞추면 2, 3천 개 안에 맞춰지는 물건들이 좀 많고, 솔직히 요새 공시지가 1억이야 너무 테마가 세잖아요. 네. 여기도 스팟이 너무 많아. 그래서 원주도 약간 골라먹기 할 수 있는 구역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가 좀 좋은 게 그 분양가보다 낮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작년부터 되게 많았어요. 분양가보다 낮게? 네, 그러니까 마피. 근데 그러니까 분양을 받았어. 근데 분양권에서 입주를 하면 이제 프리미엄이 아니니까 마피라고 하기는 힘든데, 분양권보다 낮은 가격. 그러니까 내가 2018년에 그 전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2018년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2018, 19가 여기가 안 좋았잖아요. 원주가 공급 물량이 많아서. 그러면 제가 분양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왔는데 자기가 들고 가기 힘드니까. 그게 시간이 좀 길었거든. 한 2, 3년, 3, 4년 이상 갔기 때문에. 괴롭지. 네. 근데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돈 있으신 분들은 공실로 준 2년 버틴 분도 봤어요. 분양을 받았어. 잔금을 쳤어. 근데 세를 안 맞춰서 나는 언제든지 팔고 싶어서 그냥 이걸 떠안기 싫어서 그냥 팔고 싶은 마음에 세를 안 맞춘 거야. 그럼 언제든지 팔 수 있겠지 하고 안 맞췄는데, 멋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못 팔고 있다가 사실 최근에 한 19년, 20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분양가에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이 지긋지긋한 거. 털자! 던졌는데 그때부터 1억이 오른 거야, 1년 안에. 그런 상황이 지금 원주에, 그런 상황이 단지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걸 파신 분들은 정말 화병 나지. 분노에 끓지. 근데 그걸 사신 분은 너무 괜찮은 거죠. 그리고 나서 요새 전세가 올라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2019년, 20년에 사신 분들은 이제 올해나 내년쯤에, 특히 기업도시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전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도시 아까 최초 전세가가 9천에 지금 형성했는데 지금 2억, 3억
2억대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만큼의 차익을 내가 회수를 하고 지금 맞추는 사람들도 전세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갭도 작고 이전에 그 분양가보다 낮게 내가 만약에 몇 개를 주워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세가 상승분이 1년 상승 매매가를 그걸로 다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양도세를 안 내고도 우선은. 그 운용 자금이 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안 내고 오히려 그 투자금을 더 많이 회수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운용할 수가 있는 여력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원주가 작년부터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원주를 봤었으면 되게 좋았겠다. 그렇지만 뭐 지금도 나쁘진 않아서 좀 구역 스팟별로 해가지고 특성을 잘 봐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들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그러니까요. 지방을 아 이번엔 춘천이다, 이번엔 뭐 청주다, 이번엔 원주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죠. 끊임없이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어떻게 뭐 전략을 짜고 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거 안 해요. 돈. 아, 돈 되나, 돈이 되나 안 되나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를 투자하면 돈이 될까? 지금 어느 지역을 가야 돈이 이제 수익이 좋고 가성비 좋게 해서 내가 자산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진짜 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부자들을 좀 더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사만 만났는데 이제는 이제 약간 자산가들이라 부자를 더 많이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의 고민은 항상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한 단계 점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 데를 찾을 수밖에 없지. 다른 분들도 이제 그거에 가세하게 이제 월급 받고 생활하시는 월급쟁이 분들도 이제는 투잡이라고 해가지고 투자가 거의 대중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모든 고민이 다 이제 이쪽으로 쏠려 있고 요새 또 정보가 워낙 빠르잖아요. 유튜버나 뭐. 본인은 유튜브 다른 거 안 보잖아요. 독고다이잖아요, 독고다이. 독고다이인데도 잘 하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기준이 다른 사람 걸 많이 보면 기준이 흔들리거나 자기 색깔이 이제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아예 안 봐! 아예 안 봐! 아예 안 봐! 아니, 근데 참고도 안 해.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저도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네. 자기가 기준이 없어. 근데 여러 사람 걸 색깔을 들으면 다 좋아 보이고 그 중에 정말 뭐가 좋을지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고를 수가 없어요. 제가 후랭이님한테 정말 그런 딸기잼, 초코잼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잼 말고 10가지의 새로운 잼을 줘요. 모르는 잼이야. 맛도 다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고르라고 해봐요. 어떻게 골라?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런 거예요. 지역을 내가 초보자인데 몰라. 근데 성향도 다르고 뭐 투자 그 기준이나 전략 다 틀린데 10명의 조언을 다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유튜브 채널 10개 구독하는 거죠. 결정 못해. 근데 자신의 성향에 맞을 것 같은 사람 거를 하나 꾸준히 하면서 그걸 한번 경험해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하지. 정보가 많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가리는 게 더 시간이 걸려요. 주변 분들은 같이 공부하고 제가 필요하면 그때는 공부를 해요. 공부 차원에서 그분의 그걸 전략을 하나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평소에는 스스로한테 더 질문을 많이 해요. 이 지역이 괜찮을까? 왜 괜찮을까? 이런 거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면서 그걸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가고 데이터 확인하고 이러니까. 그죠? 이미 전략이나 이런 거는 흐름에서 다 이제 누가 정말 획기적이고 나만 알고 있는 거는 없어요, 지금은. 근데 내가 얼마나 내 성향에 맞고 내 상황에 맞는 거를 빠르게 찾아내고 빨리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게 갈리는 거라서 차라리 본인한테 물어보고 본인에 맞는 걸 찾는 게 훨씬 가성비도 좋고 시간이 덜 들어요. 잼 10개 모르는 맛 주면 못 고른다니까요. 다 먹어볼 수도 없고. 그치? 우리 지금 10개를 다 투자했다가 다시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잼은 반품이라는데 먹어보고 반품 안 되지. 끝난 거야. 요새 사람들이 그래서 못 하시는 것 같아, 투자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옛날에 정보가 없어서 하나만 보여도 이 정보를 따라가야지 했는데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게 그런 것 같아. 근데 원주도 사실 다른 스팟이나 이런 게 많은데 여기도 1억이어도 많고 너무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아. 아까 부동산 가서 인터뷰했는데 너무 포인트 많이 잡고 왔어요. 솔직히 저는. 딱 캐치를 하셨군요. 네, 여기 원주 여기 봐야겠구나. 여기 봐야겠구나. 느낌이 딱 왔어요, 또. 여기는 원주 시청 앞에 있는 대로변인데 여기 경사도가 있으면 쫙 이렇게 보여서 원주의 그런 원도심의 느낌을 한꺼번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춘천이랑 이제 청주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 관공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프라가 형성된 오피스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주거단지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택지로 개발한 것처럼 꼭 인프라가 잘 모여있고 있어서 여기 원도심의 그 구역 1번 구역으로 했을 때 상당히 잘 형성됐고 인프라 쓰기가 너무 좋은 만족도 있는 거주 만족도가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딱 보기에도 딱 다른 지역이랑 확연히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고 딱 쫙쫙 뻗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주 쪽에 저쪽에 단지 옆에 단지를 보면 단지 쪽의 느낌도 약간 이렇게 딱
단지가 밀집해서 잘 되어 있다.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 경사도가 있거나 또 그러면 이렇게 단지가 모여 있어도 이렇게 딱 네모나게 딱 반듯하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들이 그냥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딱 정돈되어 있는 느낌으로 딱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인프라나 상권이라던가 이런 게, 무실동이 이 원도심이 다른 새로운 신도심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할 수 있는 이유는, 슬럼화되지 않고 낙후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기존의 이런 인프라들이 이제 이거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야, 신도심들이. 되게 잘 쓸고 닦아놓은 느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원주시청의 이런 공무원들이 여기 무실동을 꽉 잡고 있어. 그래서 여기 인프라를 여기 사람들이 다 이제 받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약간 원주 구도심의 사람들도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 이제 밑으로 원주 역세권 개발되면 이 무도심을 같이 시너지로 볼 수 있는 위치라서 이 원도심은 앞으로 탄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소형 아파트들은 또 투자자들의 정말 끊임없는 성지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 원주 투자할 때 얘가 물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에 따라서 앞으로 갈 거다 말 거다라는 약간 간을 볼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약간 재미있는 구역이어가지고 앞으로 좀 챙겨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요새 좀 어때요, 원주? 요즘 핫하죠. 워낙 원주 핫하긴 하지. 근데 요새 좀 약간 그 6월 1일 전후로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 전에도 손님들이 많이 밀려오긴 했지만 최근에 또 엄청 많이 왔어요. 주말마다 거의 각 부동산마다 한 4-5팀씩은 올걸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네,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가장 찾느라고? 많이 찾고, 그리고 이제 그거 아니어도 갭 투자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럼 주로 어디 많이 찾아요? 찾는 건 사실 무실동이나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실동 많이 찾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무실동 1억 이하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네. 더샵 옆에 그러니까 약간 오래된 그래서 애들. 여기 이쪽으로 다 몰렸더라고요. 당구 그러니까. 2차나 뭐 1차. 지금 보시면 영진 아파트까지 쓸고 갔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많이 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이제 여기 센트럴파크 네, 더샵. 그거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영진이 32평 자체가 1억 2, 3천에 거래가 됐어요. 여기 영진 상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30평대인데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을 많이 가져갔어요. 이건 전세 얼마 맞춰줘요? 여기 1억 2천이에요 지금. 나달래요. 매매 1억 2천, 전세 1억 2천. 그런 시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당구나 이런 당구 2차 같은 경우도 그냥 만약에 8,500, 9,000 사가지고 8,000에 맞춰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리모델링 해주고? 해주고. 그리고 지금 보면 움직이질 않았던 단계 3액이나 이런 데도 지금 뭐 1억 한 5천, 6천에 사가지고 지금 1억 7천에 맞췄어요. 근데 1억 5천, 7천 시세 나와도 공시지가는 1억 이하예요. 그렇죠. 지금? 그럼 아직도 원주에는 그 1억 이하 괜찮은 애들이 많이 남아있네. 단계주공은 좀 어때요? 단계주공은 핫하죠. 물건은 별로 없는데. 그 유명한 단계죠. 네,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면 지금 제가 몇 달 전에 그 올 초에만 1억 7천에 사드렸거든요. 1억 7천? 네, 몇 평이요? 1층을 사드렸는데 15평. 15평. 그래서 2억 5천이에요. 지금 2억 5천? 네, 2억 5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진행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뭐 이런 그러니까 걸? 올해 말에 이제 관처 나온다고 얘기를 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평 같은 경우는 3억 얘기하던데 2억 9천에서 3억. 지금 근데 얘 공시지가 1억 이하예요? 지금도? 1억 이하죠. 19평까지도?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건 확인 못 해봤는데. 확인은 해봐야겠네. 네,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단지마다 이걸 다 깨고 있기는 어렵지. 단계주공이 그렇게까지 갖고. 예, 근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여러 평이 3억에 사더라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봤을 때는 한 평당 1,000만 원 나오겠더라고요. 대지지분이 27평 나오니까. 대지지분 27? 네, 여러 많이 평이 나오네. 27평 나와요. 더 크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가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학군도 초품하잖아요. 부건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근데 요번에 사실 그 무실주공 3, 4단지는 공시지가 1억 이하 넘고 저층만 나왔죠. 4단지는 1층, 29평 1층만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9층 이하. 9층 이하? 이하가 1억이. 공시지가 1억 예. 이하. 9층 이하까지 아직까지는 좀 네. 먹을 게 있네. 그러면 무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2억 1천에 나와요. 2억 천? 2억 천? 내가 원주 그렇게 오랫동안 와도 무실 얘네가 2억을 넘는 걸 못 봤는데. 이게 지금 1억 4,500에서부터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최고가를 한 2억 위에 썼어요. 근데 빨리 온 거예요, 지금. 그 공시지가 1억 미만 때문에. 엄청 빨리 온 거예요. 속도가 어제 빨리 풀네. 예, 왜냐면 그런데다가
도시앞 센트럴파크가 아시겠지만 지금 3억 5천 4억 얘기예요. 25. 그러니까 다른 데도 덩달아서 지금 오르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에 프루지오나 벨라시티 같은 경우 걔네들이 2억 7, 8천 얘기한대요. 무실주공 3단지가 그 정도면 진짜 오. 네, 아시겠지만 무실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무실동이 25평이 얘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어딜 가도 무실동 하면 20평대 뭐가 있어 그러면 딱 무실주공 3단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원주가 되게 조용할 때도 스타트를 끊고 가는 게 항상 제잖아요. 아 맞아요. 투자자들의 스타트를 먼저 맞아요. 끄고 가는 게 이쪽에서 맞아요. 이제 퍼져나가고 맞아요. 하는 건데 사실 이 원주가 공급 물량 기업도시 공급 물량 때문에 그쵸. 막 안 좋다가 18년, 19년도에 일단 네. 정말 전세 때문에 대란이었어요. 아 그때 어땠어요? 역전세난 나고 역전세 얼마까지 나왔어요? 역전세 막 7천, 8천, 1억까지 났죠. 7, 8천, 1억이요? 네.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3, 4천 났잖아요. 계약금 포기. 아 계약금 포기도 있고 네, 그런 물건들이 많았어요. 프리미엄도 마이너스 P로 오히려 마이너스 3, 4천. 네. 근데 그때 팔 때 손님들이 아니 그냥 나중에 이자 내는 게 더 나니까 그냥 등기 칠하는 분들 저희가 상담해 드릴 땐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팔으라고 얘기해 드렸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그게 얼마 될지는 그때는 아무도 지금 이 상황이 올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제 동기도 네. 기업도시 갖고 있었거든요. 200에 샀어, P200에. 그때가 언제야? 17년도, 맞아요. 18년도 그때, 이때. 그 싸게 산 거네. 근데 그때 롯데가 3천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또 짠 거 산다고 또 짠 거 완전 로얄층 뭐 RR 이런 거 빼고 사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잔금 때 되니까 전세가가 너무 낮으니까 맞아요. 전세가 네. 처음 맞춰진 게 얼마에 맞춰졌죠? 30평대 9천이요. 9천? 네. 분양가가 2억 4,500이야. 분양가가 2억이 넘는데 네. 지금 전세가가 9천이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월세도 500에 40 났어요. 웬만한 그러니까, 빌라 네, 월세 원주에 있는 그 원투룸에 계셨던 분들이 네. 엄청 기업도시라고 했어요. 새 아파트인데 방 3칸이고 화장실 2개 나오고 25평도 그렇게 줬으니까. 엄청 쾌적하다.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럼요. 쾌적하게 새 아파트에서 빌라 근데 살만한 거꾸로 이제 2년 도래하면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럼 매매가 그분들 오르고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특히 기업 도시 쪽이 전세가 최근에도 장난 아니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예, 매매가도 많이 올랐지만 예, 네. 많이 전세가가 얘네는 한 번 오를 때 팍팍 오르더라고요. 기업 도시 쪽은. 그래서 기업 도시 지금 전세 못 구하고 밀려나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로 많이 내려오세요? 기업도시가 이제 구축으로 가는 거죠. 구축 어디? 네, 구축 예를 들면 뭐 단계동 지금 단계동. 전세 못 구해가지고 이쪽 1억대가 전세가 또 귀해요. 아 전세가 귀해요. 예, 1억대. 지금 무실조건 3단지가 1억 6천 하거든요. 전세가? 예. 아 전세가가? 네, 전세가 1억 6천이에요. 몇 년 전에 매매가를 1억 4천에 봤는데. 네, 맞아요. 이게 지금 1억 6천, 뭐 7천까지도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 단기 3익 같은 경우가 지금 1억 6천에 며칠 전에 제가 썼거든요. 근데 전세 1억 8천에 나와요. 뭐 2, 3천씩 전세가 또 그러니까 원래도 지금- 인테리어 해놓고 더 제가 봐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근데 수요가 어디서 이렇게 계속 와요? 너무 전세가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수요가 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이해가 안 가긴 한데요. 지금 뭐 여기에 호재가 있는 게 이게 뭐 원주역이 뭐 그다음 원주 역세권 아직 개발. 뭐 저기 하지도 않았는데 기업이 막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기업들이 한두 팀씩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뭐 올해도 가을에 지금 방곡동 쪽으로 기업 온다고. 근데 예. 얘네는 워낙에 공기업은 이미 다 그 세팅이 된 기업 거잖아요. 말고 이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서울에서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전한다고 그러면서 손님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아 기업 도시 쪽에 그 산업이 기업이 들고 거기는 이제 기업도시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기업, 의료기업. 예, 그런 기기, 그런 회사들이 많고요. 여기는 방곡동 아예 갈려요. 방곡동은 그냥 12개의 공공기관이 아예 그냥 터잡고 있는 거고 상주 인원이 한 5천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그렇게 됐는데 안정화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지 그렇죠. 반곡 지금도 안정화는 솔직히 안 됐죠. 왜냐면 거의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여기 혁신도시 공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여기서 살고 싶어 하진 않죠 대부분 출퇴근하지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직도? 네. 그래도 그때보다 좀 나은 게 통근버스를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걔는 언제 끊는데 통근버스를 도대체?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원주 시민 자체는 여기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제 통근버스를 없애달라고 이제 민원을 좀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거 찬성해요. 왜냐하면 소비를 해줘야지 원주가 더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려고 여기 옮긴 건데 네, 근데 뭔가 있겠죠, 뭐. 공공기관. 아 그래도 최근에 얘네가 진짜 안 오르고 이렇게
쭉 네, 가격이 맞아요. 갔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힐데사인 같은 경우가 뭐 아시겠지만 대장주잖아요. 아 그렇죠. 대장 아파트 네. 반곡동의 대장. 네, 왜냐면 쟤는 상가도 바로 옆에 있고 바로 밑에 음. 보들초등학교가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힐데스를 딱 집어서 얘기를 사람이 딱 찍고 와요? 예. 어. 왜냐면 민영인데다가 이제 그 옆에 밑으로 내려가면 중흥 프라디움 맞아요. 예, 이제 요새 얘가 그다음 좀 갖고 가격이 장난 많이 아니죠. 올랐죠. 왜냐면 사실 분양가는 그닥 차이는 없어요. 네. 위치 때문에 힐데스가 엄청 오르는 거죠. 그 위치가 얘가 탑이지. 예. 근데 얘 위치에 반해서 사실 그 맞은편에 있는 푸른슴 얘도 사실 위치가 나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가 얘보다 촉톰하고 네. 상권도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손님들한테 작년에 저희 3억, 4억 갈 때 제가 저희 손님들한테 푸른숨 사라고. 왜냐면 그게 한참 전에 힐데스가 3억 2천, 3천 할 때 푸른숨이 2억 7,500에 거래를 했어요, 저희가. 분양가 자체로는 한 4천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4, 5천 차이가 나면 그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더 일단은 벌어지죠. 이제, 예, 지금 거의 1억 차이 나지 않나요? 1억에서 1억 5천 차이 나요.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 마주 네. 보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도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일단은 대표적으로 보면 민영하고 이제 LH라는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위치는 두 개 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제가 이쪽이 낫죠. 가성비가 훨씬 낫죠. 그래서 네. 제가 그 푸른숨을 손님들한테 많이 건의했어요. 왜냐면 그 결국에는 그분들은 이제 작년에 2억 4천, 2억 2,500 이렇게 사신 분들이 올해 지금 3억 2천, 5천 하고 있으니까. 1억 올라 작년 대비. 그렇죠. 그 예. 얘는 전세는 얼마 맞춰요? 쟤네가 지금 제가 최근에 쓴 게 2억 7천, 8천. 5천 개 만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래도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는 갭이 많이 벌어졌죠. 작년 오히려 갭이 더 네, 왜냐면 전세가, 그러니까 힐데스가 만 3억 5천이면 사실 얘네들 3억 정도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그걸 못 따라가더라고요. 워낙 이제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 자체를 받쳐주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급한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올릴 그렇죠. 때 되면 급한 물건이 네. 나오고 급한 물건이 그러니까 나오고. 그거를 가격이 이제 아무래도 최고가 찍어줘야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물건이 나오고 그 다음 물건이 이게 그치, 보이는데 가격을 치고 가지. 예. 계속 이제 급한 물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세대수가 많다는 게 또 단점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급한 물건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분양했을 때도 그렇지만 여기 사람들 외에 가수요자들이 좀 많았어요. 투자자들. 근데 너무 길었잖아. 가격 안 움직이기 너무 길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뭐 포기하고 파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좀 접는 거지. 근데 이제 안타깝다. 이제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 누구나 다 알아 지금 손님들이.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는 원주를 거. 이제 물이 왔다. 어. 그러니까 원주가 사실 공급 물량이 있고 이전에 다른 데에 그쵸. 비해서 수도권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그쵸. 출퇴근하고 맞아. 이제 방곡동이 자리를 못 잡고. 맞아. 근데 문제는 그게 분양가에서 막 많이 이렇게 마피가 많이 떴던 건 아니죠. 1,200, 막 3,400 맞아. 이렇게 떴던 맞아. 데에서 그걸 버틴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맞아. 다들 기업도 맞아. 그렇고 막 이쪽도 그렇고 단계동 쪽도 그냥 그렇고. 공급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단점은 그걸로 근데 되거든요. 그 포인트가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또 그쵸. 이게 너무 좋거든. 기회일 텐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긴 시간이 끝났잖아요. 그 이제 그쵸. 막 물이 들어오고 막 그쵸. 그 피에 내가 마피나 뭐 맞아요. 분양가 수준에 사고 이제 전세가는 이렇게 꽁충 뛰니까 맞아. 갭을 줄여가지고 기존에 처음에 이제 분양권 받았던 사람들은 기업 도시만 예를 들어도 2억 4천에 분양받아가지고 9천에 맞추면 벌써 맞아요. 1억이 넘는 맞아요. 거 되는 건데. 갭을 메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거래도 안 되고 대부분이 지금 오시는 투자자분들이 갭을 5천에서 1억 사이를 보고 오세요. 그것도 좀 많으신 분들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대부분 3천에서 5천. 근데 그 지금 갭이 그게 가장 맞춰지잖아요.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축으로 다 간 거예요. 전세가는 높고. 그러니까 원주가 전세가 많이 맞춰주더라고요, 진짜. 지금은 임대차 3법 때문에 더 하지.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근데 누구나 작년에 다 갱신정권 쓸 사람 다 썼잖아요. 근데도 이제 계속 그게 쌓이는 거잖아요.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근데 여기도 공시지가 지금 1억이야 많이 들어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전세 살거나 하시는 분들이 탄탄해요. 그걸 받쳐줄 만큼. 왜냐면 너무 가격이 다들 올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1억대가 1억 5천, 2억을 가지만 또 5천 있으신 분들은 1억대를 가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단계동이 이제 이주 시작하게 되면 단계주공. 네, 단계주공이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 또 이제 그 수요들이 또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 수요를 그리고- 받아주는 게 여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제 사실 되어 있는 저분들이 갈 수 있는데 단구동에 이런 그렇죠. 구축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격대 맞추면. 그리고 지금 뭐 나래지구랑 재개발이 원주가 조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저 위쪽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저기 돼요 지금? 지금 보상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지금 조합원 지금 설립 예정에 있고요.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 좀 늦게 될 것 같았는데. 근데 올해 좀 빠르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분양이 핫한데 이때 빨리 해야죠. 맞아. 돈 될 때 해야지. 네, 그 단기 주공이 빨리 되는 게 지금 만약 포스코가 얘네가 가격이 안 올랐다면 과연 될까요? 제가 2004년도부터 재건축 된다고 그때 8,000이었던 게 그때도 8,000 얼마에 거래를 했어요 제가. 그게 계속 오다가 재작년 제가 2019년 12월에도 9,000에 팔았어요 16평을 12월에. 네 2019년 12월에 정확하게. 근데 그게 지금 2억 5천이잖아요 2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치고 나가는 게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참 더샵은 6월 1일 지나고 어때요? 물건 안 나와요? 전혀?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예, 뭐 사실 1차가 첫 번째 입주거든요. 936세대잖아요. 물건이 7개 있나?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아, 6개, 7개? 예, 피는 막 1억 5천에서 2억 3억씩 부르더라고요. 3억이요? 네. 아, 근데 실거래가는 피가 얼마 정도? 그렇게는 안 돼요. 얼마까지 됐어요? 최근에 보니까 5억 5천에 하나 계약됐더라고요. 아, 5억 5천에? 예, 그러면 그 피가 모델도. 지금 한 2억?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왜냐면 6월 1일 전에 네. 그때 설명 들었기로는 급한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1억까지도 턴 맞아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맞아요. 1억 5천까지 찍었었는데 왜냐면 양도소득세. 양도세 내기 싫으니까 그냥 5천 싸게 해서 1억에 네. 판다 했는데 지금 6월 1일 지나고 나서 맞아요. 어차피 양도세 낼 거 그냥 맞아요. 한다고 지금 2억까지는 거래가 됐고 나오기는 3억까지도 나온다는 맞아요. 거죠. 원주의 더샵이 얼마까지 찍어주냐에 따라서 지금 원주의 향망이 그렇죠. 갈릴 수가 있는데. 거꾸로 그냥 잘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실거주자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 가격을? 아니죠.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할 거면 나중에 이제 제일풍경채 나오면 여기 들어가겠다는 분들이 많죠. 너무 올랐으니까. 너무 올랐습니까? 네, 너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거꾸로 보면 받아줘야 되는데 근데 있는 분들은 가더라고요. 가게는. 아니 근데 제가 어쨌든 여기 제일풍경채가 더 늦게 들어오면 어쨌든 더 신축이라서 가격이 더 높을 수도 높아도 있는데. 이제 프리미엄 주는 거랑 안 주는 거랑 그 차이를 생각하시는 거지. 분양을 그리고 받겠다. 결국에 2, 3년 뒤면 얘는 벌써 3년차, 4년차가 되는 거고 요런 차이지 않을까요? 인프라도 이쪽보다는 차라리 이쪽이 더 나을 수. 위치는 아시겠지만 여기는 진짜 초품화인데다가 상가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러게. 데다가 요 밑으로 다 초중고가 밀집해 있어요. 그러네. 그러면 나중에 대장 아파트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여기는 워낙 경사도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야 산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는 일단 포스코는 그냥 세대수만으로 대장 아파트가 앞으로도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근데 제일풍경채 세대수가 좀 아쉽네. 경사도랑. 그렇죠. 근데 입지는 더 좋은데 확실히. 그렇죠. 더샵? 위치로는 더샵은 근데 이제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조금 안 받쳐줘서 그렇긴 해도 위치가 조금 더샵은 아쉽고. 그렇죠. 상가가 없어요. 그리고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주변에. 4단지가 그나마 핫했던 게 이제 초등학교도 뭐 무실동 완전히 상가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하니까 그래서 다 활용할 수 있는 예. 위치. 그럼 제일풍경채가 또 메리트 있긴 하겠네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 아니 정말 핫해. 누구나 보는데 여기는 그럼 지금 분양했어요? 아직이요. 그럼 할 예정이에요. 언제 해요, 그러면? 요거 원래 그 제일풍경채에서 올해 말에 해서 2023년 입주로 신문에 떴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거 얘기가 없어졌어요. 더 올릴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내년 뭐 얘기 나왔다가 여기 원주 사람들 다 기대하고 다 있겠네요. 알고 있죠. 급땡이네요. 엄청 핫해요. 여기랑 이제 남원주 역사 원주역 나오는 중흥이나 이제 호반. 그러게 호반은 사업 승인이 났어요. 사업수익 났죠? 네, 났는데 이제 언제 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원주 역세권 사실 저도 너무 기대되긴 해요. 완전 기대되죠. 완전 여기 무실동이랑 완전 쌍벽 이렇게 맞아요. 시너지가 장난 맞아요. 아닐 것 같아. 그 청량리까지 가는 그게 지금 한 47분이면 청량리에 도착을 해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청량리까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무실동에서 지금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로. 아직도? 예. 장난 좋아하세요, 다들. 예. 더 기대가 되네요. 이쪽에 진짜 단지 들어서 하면
이쪽 더 난리 나겠는데요? 그쵸. 이쪽 난리 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이제 기존의 신축 같이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입지는 좀 떨어지고 나홀로 같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좀 애매했는데 네. 여기 개발되면서 여기 인근에 있는 약간 도로 근처에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 또 최근에 좀 많이 거래됐었잖아요. 네, 많이 됐죠. 내안의 카운티가 정말 거의 한 미분양이 엄청났었는데 거의 외부에서 싹쓸이 했잖아요. 얘가 또 좀 최근에 신축이니까 또 전세가가 또 받쳐주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버티거든. 지금 요즘 버티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전에는 급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싸게 뭐 전세를 놓거나 이렇게 맞췄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버텨서 조금 더 받고 그냥 전세를 놓으시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미분양되고 뭐 가격이 덜 받고 해서 그걸 버티게 하는 것도 버티게 하지만 전세가 자체도 네. 싸게 맞출 것 같으면 아예 안 맞추고 그냥 기다린다는 맞아요. 거죠. 네. 아, 왜냐면 나 같아도 그러거든요. 4년을 네, 맞아요. 보고 가야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1, 2년만 보는 게 아니라서. 이게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네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갭매혹이나 그 원주에 지금 피노키를 지금 전세가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지금 네, 매매가 지금, 이렇게 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인 게 많네요. 네. 이 사실 원주의 이 메리트가 그래도 이 갭이 5천 원에 들어온다는 게 사실. 그렇죠. 가장. 그리고 경기도권이에요, 원주는. 그러니까 요새 그 원주에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핵심 사업으로 하는 게 이 수도권 이 광역화 네. 해가지고 맞아요. 네, 이 대중교통을 원주랑 지금 네. 수도권에 연결하려고 하는 네.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네. 여주에서 이제 원주까지 오는 게 이제 다 될 거고 하면 훨씬 더 원주가 수도권하고 가장 가까워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무궁무진하겠죠. 그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하던데 원주역 10억 생각한다고. 하면서요. 얘가 10억 벌써? 나갈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냥 아, 딱 진짜? 집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냐면 원주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사실 1억 이상 피가 없었어요. 요번에 한번 더샵이 한번 찍어준 거네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네. 다들 이제 당황스러운 거지. 여지껏 3, 4천, 5천 요때까지는 그것도 비싸 이랬는데 갑자기 1억이 올랐어요. 근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가야 되잖아요, 또. 아 근데 지금 강원도에서 사실 춘천보다 원주가 뜨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춘천을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도. 춘천은 조용해요 조금. 아직도 좀 아. 조용한데 지금 원주랑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요. 춘천이 지금 뭐 3억 찍고 뭐 7억 찍고 이거는 가격은 어쨌든 그쪽이 먼저 그쵸. 강원도의 중심이니까 네, 맞아요, 가는데 이 활발함과 이 사람들의 관심도는 지금 원주에 거의 막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인구가 또 저희가 많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이랑 너무 가까운 게 그게 맞아요. 경기도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쪽이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맞아요. 마이너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게 플러스가 네, 돼서 맞아요. 기존에도 사실 여기서 지금 경기도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여주가 뜨면서 맞아요. 원주가 또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핫하죠. 그리고 원주가 사실 방곡동 기업도시에 2개를 유치한 데는 또 원주가. 그치. 네, 그게 시너지 효과가 많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원주가 되게 소재가 많은 게 기업 도시도 그쵸. 하나 있고 이제 그쵸. 혁신 도시도 혁신도시. 있는데 문제는 되게 웃긴 게 혁신 도시는 자리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렸는데 기업 도시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너무 저평가돼 있었으니까. 근데 저평가된 것도 저평가된 건데 그 주변에 단지 밀집도나 이런 게 봐도 딱 안정화되기 딱 좋게 만들어져 그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단점은 좀 학군 때문에 조금 그건 좀 많이들 있지. 무실동으로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중학교가 하나이다 보니까 인구가 15,000세대 거의 육박하는데 고등학교는 아예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고. 뭐 거기 그럼 중학교나 고등학교 세워질 중학교는 일단은 개교했고요. 고등학교가 이제 아마 확정돼서 아마 개교할 거예요. 아 고등학교가 확정되긴 했어요. 기업 도시도.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곧 아마 개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학군이 갖춰지면 또 이렇게 그렇죠. 쫙 가겠네요. 네, 네. 근데 다른 데는 지방은 또 원래 원도심이 개발이 되다가 이렇게 혁신도시나 네. 기업도시나 이런 신도심들이 개발이 되면 네, 원도심은 되게 낙후되거나 슬로우되는 경향이 되게 사실 있는데 그쵸. 예. 무실동은 전혀 예, 끄떡없죠. 어쨌든 뭔 투자를 하려면 우선 무실동 찍고 와야 된다는 약간 그런 왜냐면 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갖춰져서 그래요. 일단 학세권, 학교 가깝잖아요. 걸어서 다 가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맞아 지방에서 그러기 쉽지 않아요. 예, 근데 무실동 같은 경우는 일단 초등학교가 4개고요.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있는 데가 흔치 않아요. 방곡동도 보시면 초등학교 2개예요. 거들초등학교, 예, 붕대초등학교, 그리고 옆에 방곡초등학교인데 혁신도시 바깥이잖아요. 그치 여긴 바깥이지.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다르죠. 근데 저희는 그냥 옆에서 그냥 이쪽 무실초등학교, 만대초등학교
서샘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 이렇게 가까이에 다 초등학교가 저기 포진돼 있어서 삼육도 네. 학군으로는 나름 이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상권이 항아리 상권이잖아요.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하고 또 동화산 뒤쪽으로 공세권이기도 하죠. 이쪽에 지금 센트럴파크가 하면서 여기 한지 테마파크 뒤쪽으로 중앙공원이 되잖아요. 여기 저희 걸어서 10분 안에 다 가요. 아,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공세권, 학세권, 뭐 슬리퍼 신고 하는 세세권까지 모든 게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AK 프라자가 유일하게 저희가 백화점에 하나 있잖아요. 저기도 걸어서 15분이면 가기 때문에. 원주가 좋은 게 가까워. 그렇죠. 네. 이동하는데 멀지 않아요. 아, 저 얼마 전에 청주 갔다 왔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막 맞아요. 차 타고 20분, 가봤어요. 30분은 네. 가야 돼요. 아, 근데 원주는 여기 도보로도 네, 이용 도보로 가능. 다 가능하니까. 이게 되게 알차게 들어있는 느낌? 원주는. 네, 맞아요. 지방은 왜냐면 분산되어 있으면서 좀 약간 비어있는 느낌이 네, 많은데 맞아요. 원주는 되게 알차게. 그리고 15분, 30분 내에 한 바퀴 돌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아니, 좋아요. 춘천도 똑같거든요. 춘천은 똑같은데 춘천 조금 더 경사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 원주는 지금 기업도시 너무 지금 전세가 맞아요. 상승부터 해요. 지금 전세가 상승률 1위가 거의 저쪽 지정면 기업도시더라고요. 네, 신축. 아, 신축이라도 이게 입지가 떨어지거나 주변에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왜 젊은 사람들 불편한 그쵸.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축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냥 준신축으로 나오는 분위기에 형성되는 분위기도 되게 많아요. 천안 쪽도 약간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신축 갔다가 너무 불편해. 그냥 나와서 가고. 그리고 또 학군이 우선 애들을 하면 라이더를 맞아요. 하기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차라리 학군 다녀서 또 온다는 게 있는데 맞아요. 원주는 그게 이제 기업 도시 안에서도 해결이 되고 지금 방곡동도 해결되고 지금 무실동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원주에서 지금 핫하다는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무실동 세 개는 다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반곡동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됐는데 최근에는 좀 위쪽에 이런 애들도 같이 조금 방곡 입현안이 가격이 계속 안 나갔어요. 이제 단지 세대수가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올랐었는데 드디어 이제 3억 8천 4억대로 가고 있죠. 전세는 그럼 얼마 맞추세요? 전세는 근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세 수요는 조금 덜한 편이고 네.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네. 밖에 있고. 네. 근데 제가 얘인가? 그때 올 초에 3억 맞아요. 초에 찍었던 걸 맞아요. 아는데 3억 4천에 팔았어요, 저희가. 제가 3억 2천짜리도 한번 네. 브리핑 받았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지금 3억 8천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왜냐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갭 메우기하고 키높이 하는 게 정말 손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외부에서 여기가 좀 저평가돼 있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알고 찾아오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해. 계속 찾아와. 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이게 여기가 상대적으로 싸지 않아요? 저렴하지 않아요? 여긴 왜요? 원인을 물어보고 그거를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쪽으로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강원도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강원도에서 그쵸. 지금 제일 관심도는 원주고 또 핫하죠. 메리트 있는 게 네. 갭이 지금 서울 수도권 하려고 하면 진짜 웬만한 이런 입지 좋은 거 하려고 하면 신축하려고 하거나 준신축 하려고 해도 1억 밑으로는 상상할 수가 갭을, 없거든. 근데 지금 계획을 메꿀 수가 없죠. 원주는 지금 막 이런 입지 좋은 맞아요. 애들을 지금 맞아요. 그 5천에 집어올 수 있다. 맞아요. 기업 도시도 지금 막 전세가 올라서 갭이 맞아요. 붙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 25평 같은 경우는 좀 급매매 사게 되면 전세 2억에서 2억 2천 맞추고 한 2억 5, 6천에 사면 그 2, 그런 3천에 거- 지금 세팅이 예, 되는 그렇게,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지방 소도시들이 또 좋은 게 공시지가 1억이야 아직도 먹을 게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지. 전세가 없으니까 요즘 들어오더라고. 아, 법인도? 아, 여기 법인 전세 들어와요? 들어오던데? 아, 진짜? 네. 여기는 들어오던데. 어때요? 이쪽도 들어와요. 아, 지금 그럼 법인이 없으니까. 왜냐면 제가 최근에 3익을 법인 전세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 도정보험만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아, 다른 지역이랑 틀리네. 또 원주의 공시지가 1억이야 이쪽은. 네. 처음에는 이제 다들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은 그게 있으니까 트라우마처럼. 이쪽은 완전 컸잖아요, 사건이. 그럼요. 또. 예. 근데 보증보험이 만 된다면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개인 명의 전세가랑 법인 전세가랑 똑같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차이 안 나고? 네. 그럼 너무 좋다. 요새 법인 투자한다고 할 때. 근데 비율로 따지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70대 30으로 보면 되죠. 이제 법인으로는 좀 꺼리긴 하지만 이사는 가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지. 투자자가 10명 정도 온다면 그 법인으로 한 3명이 들고 와서 전세를 지금 맞추는 분위기라는 맞아요. 거죠. 네. 가격대가 지금 많이 안 올라서 그렇잖아요. 저희 손님들한테 좀 얘기는 하고는 있거든요. 물건은 좀 있는 편이에요? 물건은 있어요. 그나마 1억 500, 뭐
이제 전세가 9천에 나가니까. 아, 리모델링 쫙 해주고? 응, 9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얼마 갭 안 하고도 광고 나온 거 저희도 이제 거래도 하지만 보면 너무 저렴하다. 인테리어에서 8천에 전세를 놓으셨어요, 그분들이. 그 풀피잖아요, 플러스피. 네. 아, 그게 가능했던 단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작년. 작년? 네. 2020년? 네. 너무 아름다운 시기였네. 2020년도에 그나마 그래도 먹을 게 그때가 좀 많았죠. 여기는 어때요? 이쪽도 좋아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같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같이 봐요. 메인이죠.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 입지적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이쪽이 더 이렇게 그리고 크게 공원 형성돼 있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홈플러스 그 뒤로 들어오고 나서는 이쪽을 많이 찾았죠.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데다가 강북도 네. 혁신도시 생기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 올해 뭐 이제 거의 2019년도 저희가 12월 11월 그때쯤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원주를. 투자자들이 꾸준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꾸준해. 맞아요. 저기 무실동의 무실조공 3단지 같은 경우도 1억 3천. 그러니까 저희가 전세가하고 매매가 비율이 아주 높아요. 이게 갭이 솔직히 2, 3천이면. 그러니까 다른 데 2억짜리 하나 사느니 2천 갭으로 10개 사두면 10개잖아요. 근데 그거를 2억에 팔고 가시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참고 결국에는 투자도 기다림이잖아요. 그냥 중간에 한 3, 4천 먹고 가신 분도 있고. 그럼 10개면 벌써 얼마야? 3억, 4억이에요. 아 근데 제가 좀 약간 저는 투자 원칙이 한 단지에 여러 개 나간다. 약간 여러 리스크 분산해야 된다. 약간 그런 건데. 근데 그것도 약간 입지나 정말 그 단지의 탄탄함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주 무실동에 약간 저쪽 특히 시청 끼고 있는 이쪽 근데 사실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실 게 시청 쪽 그 구역이랑 여기 세형 리첼 구역이랑 좀 약간 또 느낌이 좀 있잖아요. 차이가. 틀리죠. 일단 세형 1, 2차나 오메린 같은 경우는 준신축이잖아요. 준신축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구축이고 오래된 거에 조금 목말라 있는 분, 새 거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거지. 최근에 그래가지고 여기 원주 역세권 개발부터 해가지고 세형 리첼이 수혜를 많이 받지 않았나요? 많이 받았죠. 왜냐면 일단은 이 신축 쪽, 준신축 쪽을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장주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에서는 사실 세형 1, 2차가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외부에서 와서 2019년도부터 사들인 게 세형 1, 2차였어요. 얘네가 제일 먼저 움직이죠. 예, 왜냐면 새 거라서. 왜냐면 신축이 사실 무실동 이렇게 보시면 얘네밖에 없었어요. 2014년, 15년도에 입주가. 근데 여기는 다 언제 200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5년도 뭐 이런 아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0년 동안 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뭐 지하철장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실동에서는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숙제가 있겠죠. 준신축으로 해가지고 리첼이 진짜 작년 대비 한 1억 넘게 오르지 않았나요? 1억 넘게 올랐죠. 왜냐면 제가 2019년도 겨울에 2억 6, 7천에 팔았어요. 지금은 네. 얼마 정도예요? 지금 최근에 제가 4억 5천, 4억 5천? 네, 4억 1천에서부터 4억 5천까지 다양하게 팔았으니까. 그러면 뭐 1억 5천, 2억까지 오른 거네요. 근데 한때 세형 리첼이 좀 약간 전세 맞추기 좀 어려웠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물량들이 많았을 때를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업도시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골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고 근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 가겠죠. 같은 새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랬는데 이제 똑같아요. 여기도 투자자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네, 가장 수혜를 받은 지역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왔을 땐 좀 진짜 새 아파트가 메리트 있게 보이고 전세 맞추기도 맞아요. 편해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또 가격도 있으니까 또 학군도 생각하고 요거 학원가 생각하고 이러신 분들도 그런 걸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그러면 이제 기업도시 입주할 때 무실동 역량은 어땠어요? 그때 전체적으로 초토화였죠. 저도 왜냐면 그때 이제 만약 여기 있던 분들이 기업도시를 분양을 받았는데 안 팔렸잖아요. 안 팔렸죠. 안 팔리니까 손해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 이제 버텨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대출받고 뭐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때. 여긴 전세 빼야 되는데 여기도 전세를 안 빠지죠. 여기 전세 얼마까지 빠졌었어요? 저희가 2년 전에 1억 5천 34평이 34평 어떤 아파트 기준? 유진 아파트. 유진 아파트 기준으로? 여기 지금 2억 5천이에요. 지금 2억 5천인데 1억 5천. 그럼 1억이 받았다는 거네요. 지방에서 전세가 1억 빠지기 진짜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진짜 힘들었겠다. 그때는 정말 그 조율해 주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세입자들은 나가야 되고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빼줘야 되는데 빼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이 대출도 안 나오는 시기였어요. 다주택자들 대출 받고 막 이랬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지.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진짜 울고 불고 진짜 제발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울고 하면 제 사장님이 되게 힘드셨겠다. 네,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방법 찾아달라고 그거를 다 한 거죠. 이제 임차인은 뭐 예를 들면 그쪽에 일단 대출을 받아라, 대출 이자를 주인한테 달라고 하자, 뭐 달라고 이제 얘기하고 해달라 뭐 이러면 이제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세입자 전세를 활용하는 걸로. 네. 그 전세가가 한 1억 정도 받았으면 매매가는 얼마나 늘렸어요 그때도? 이쪽에 네, 요즘 매매가도 기준으로. 많이 떨어졌죠. 거의 그때가 2억대. 지금은 3억 정도 하죠. 그러니까 매매가나 전세가나 비슷하게 1억씩 받았었네요. 그렇죠. 뒤에 AK 플라자와 롯데마트가 보이고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단계동의 중심 상권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계동. 네, 단계동의 중심 상권. 약간 느낌이 그래도 막 완전 신도심의 그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완전 세핑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사실 원주의 구도심이라고 하면 무실동, 단계동, 단구동이 있는데 단구동, 단계동, 무실동 순으로 해가지고 구도심이 약간 그래도 신축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구동 쪽으로 하면 정말 거기는 더 약간 오래됐다는 느낌? 그나마 원주의 유일한 우리 아파트. 백화점. 백화점. 급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단계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상권,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주거지역, 벨라시티라고 해가지고 1차, 2차, 그리고 이제 그 기업도시로 연결되는 쪽으로 해서 푸르지오 이런 단지들이 좀 밀집해 있고, 네. 그리고 요새 좀 전국적으로 핫했던 단지 중에 하나인 이제 단계주공이 좀 밑으로 가면 요 뒤쪽으로 이제 단계주공이 있는데 이 단계동의 특성이 네. 무실동이랑 수요층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실수요들이 어떻게 그 지역을 움직여서 내가 단지를 구하는지 특성을 파악해야지만 내가 어디가 물건이 빠지면 그 다음에 물이 올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층이 올 지역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실동이 꽉 찼다. 무실동에 집을 찾았는데 없다. 전세를 찾았는데 없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데가 이제 단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를 생각하든 전세를 생각하든. 그래서 무실동을 먼저 보고 없다고 하면 이제 넘어오는 것이 단계동인데, 그 단계동 안에서 지금 여기가 중심 상권인데 여기 단지 밀집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단계주공을 보면 시외터미널이라던가 이거 백화점 중심 상권이랑 가깝기는 하지만 단계주공은 그 옆에 조그마가 될 수 있는 초등학교도 옆에 끼고 있지만 단지 밀집도는 없다는 그런 한계가 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걔네가 재개발이 됐을 때 이제 입지가 훨씬 좋은데 이렇게 상권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여기 단계동의 그 메인 그 이슈 중에 하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실동의 인프라를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냐 없냐가 갈리거든요. 왜냐면 학군이나 그 학원가, 여기는 백화점밖에 없는데 무실동은 편의시설 있잖아요. 뭐 운행이라던가 뭐 우리가 뭐 화장품을 산다던가 옷을 산다던가 이런 생필품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를 갖추면 훨씬 더 무실동이 좋거든요. 그러면 단계주공의 입장에서 단계주공에서 걸어가도 한 15분 정도면 그 무실동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주거 밀집도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에 반해 단계동의 이제 주거 밀집 지역은 요 AK 백화점 플라자를 뒤로 한 이제 벨라시티 1, 2차랑 뭐 뒤에 푸르지오랑 이편한세상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의 밀집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실동의 구도심에 있는 2000년대식 구역이랑 그 이후에 지어진 세형 리첼 구역, 무실동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단계동은 거주 이제 밀집도가 있는 여기 뒤쪽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이 그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매물을 찾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실동의 전세가 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단계동이 오르고 매매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여기를 둘러보실 때 지금 단계동의 특성은 그거예요. 공시지가 1억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단계주공을 볼 거냐. 지금 단계주공이 지금 관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요. 왜냐면 관철은 곧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고, 뒤쪽은 이제 무실동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거주 지역을 찾는다고 하면 단계동 쪽을 보면 좋죠. 근데 좀 아쉬운 게 원주의 더샵이 지금 그 새 아파트, 대장 아파트의 바로미터를 갖고 있는데 그건 약간 단구동과 무실동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샵의 위치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더샵이 이렇게 그 1, 2, 3, 4차 이렇게 모여 있나요? 아니요, 좀 떨어져 떨어져 있어요. 있죠? 네, 떨어져 있고 그나마 모여있는 1, 2차 자체도
그 단구동이랑 게 경계선에 놓여 있어서 입지적인 거나 인프라 사용에서는 조금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중개소에서도 약간 설명드렸는데 제일풍경채가 무실동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약간 산에 있어서 경사도는 있을 수 있지만 세대수는 조금 더 작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프라나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생각보다는 입지가 또 좀 좋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올해 원주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더 진행이 되면 이게 대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대장이 바뀌기는 세대수가 제일풍경채가 좀 작아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샵에 어쨌든 사람이 원주하면 어디 그러면 더샵이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2인자로서 굳건하게 정말 비교될 수 있는 단지로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단계동을 보실 때는 그 단지 밀집지 쪽에 보실 때는 지금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들도 같이 챙겨보면 좋고 무실동의 그 대체 거주지로서 그 두 번째 포인트로 해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멋있는데요, 건물? 여기가 더샵이네, 더샵. 네, 춘천의 대장아파트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 더샵 단지 앞에 와 있습니다. 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직 주변 조성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은 좀 네, 그래서 건물만 좀 이렇게 신축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 옆으로 보면 사실 이 더샵의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대장아파트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딱 그 지난번에 봤을 때 청주의 지회아파트 그런 느낌?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는데 거기에 딱 박혀있는데 그런 느낌이 딱 나오면 참 좋은데 더샵은 약간 그런 거에 좀 벗어나 있죠. 왜 대장이에요? 원주가 정말 애타게 신축을 기다렸었어요. 세영 리첼이 무실동 옆에 이렇게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단지로서 이제 1, 2, 3, 4 이렇게 해서 더샵이 들어오는 게 뭔가 대단지로 딱 들어오는 게 처음이었던 최근에서는 처음인 거지. 물론 단계동에 뭐 벨라시티라든가 이런 그리고 기업도시 이런 데 있지만 이 원도심에 크게 새로운 아파트로 딱 대장 아파트 유형을 갖추면서 들어올 게 얘였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가 됐지. 사실 얘가 주변에 인프라가 좋고 주변 조성이 잘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다시 이제 올해 이제 저쪽 무실동 쪽에 제일풍경채가 분양한다고 하는데 걔가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사용하기엔 더 좋은 입지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긴 좀 입지가 좀 떨어질 수가 있지. 뭐 학군도 그렇다면서요, 학군. 네, 학군도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더샵의 한계는 그거예요. 주변 인프라가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주변에 지금 더샵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쫙 몇 개 있거든요. 지금 한솔이 대표적으로 지금 보이는데 옆에 있는 이런 애들이 대부분 공시지가 1억이야 단지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 더샵 붐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 옆에 있었던 구축들의 공시지가 1억이야 단지가 들썩들썩 하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계동의 단계주공이랑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올해 관처가 날 걸 기대하는 단계주공의 이주 수요를 이제 이쪽에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쪽에 있는 단지에 사는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여기를 채워주지 않을까. 아마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저기 관처가 난다고 하면 여기 전세 맞추기가 좀 쉬워지긴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벌레가 갑자기 뛰어서. 그래서 단계주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관처가 나고 이주수를 받으면 저 옆에 있는 1단지 옆에 이제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들로 좀 주수요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더샵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느낀 거 뭐냐면 지금 주변에 이런 조경이라던가 이런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지금 얘가 해야 될 건 수요가층이 확보가 되면 이 주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프라를 좀 구성해야 되는 게 숙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런 거에 지금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인프라라고 하면 상업지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무실동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인프라를 더샵이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더샵을 셔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축이라는 메리트 그리고 이제 대단지라는 위용, 그래서 나름의 약간 랜드마크가 되는 듯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주 생활성 면에서는 그 무실동의 원도심의 그거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 원주 내에서 시내에서 그러니까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빼고 원주 내에서 그 뭔가 구심이 될 만한 아파트가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피가 지금 거의 뭐 이건 호가이긴 하지만 3억까지 부른대요. 그러니까 뭐 원주 내에서는 막 피 1, 2천도 많다. 사실 기업도시 피가 진짜 100만 원, 200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억대로 갔고 여기도 초반에부터 막 이렇게 잘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6월 1일 이후에도 물건이 많이 나오질 않지만 오히려 6월 1일 전보다 피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만큼 또 떼고 많이 나오려면 또 많이 높여야 돼서 그거에 따라서 아예 푹 꺼질 거냐 거래가 안 될 거냐 아니면 가격이 더 오를 거냐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얘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 사람들은 그래도 이 신축이라고 하면 더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주의 더샵은 어쨌든 가격의 기준? 바로미터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 이제 인프라를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두 번째 얘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투자자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거주의 이제 관점이고요. 오늘 딱 처음 왔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차를 타고. 그럼 저런 인프라를 지금 이용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기 사람들은 그 단구동 쪽 인프라를 사용하고 싶지 않지. 당연히 무실동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지방은 되게 잘 돼 있는 셔틀이 잘 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그 경사도가 워낙 커서 버스 정류장 이용하는 데까지 보내주는 버스 셔틀이 있어요. 단지 내에서만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약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애들은 그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한 셔틀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학군도 먼다고 하면 그 학교로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사람들은 되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저항감이 없는 거지. 투자의 관점에서 더샵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현 시점에서. 원주가 어쨌든 가려고 하면 얘가 먼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얘를 바로미터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얘를 바로미터로 했을 때 지금 얘가 3억까지 붙었다고 하면 지금 3억 5천에 30평대가 분양이 됐다라고 하면 3억이 붙으면 거의 6억 5천이잖아요. 그럼 얘가 6억 5천을 찍었다고 했을 때 지금 기업 도시에 있는 애들은 지금 3, 4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있는 애들도 이제 막 3억, 4억 찍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6억 5천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얘네를 자기까지 가격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이제 앞으로 얘가 더 잘 가느냐. 원주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의 기준으로 세워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가격이 더 갈 거냐, 실거주 관점에서 뭐 인프라가 더 잘 돼 있고 뭐 무실동에 이런 비교보다는 이 가격 자체가 얘가 고수를 해서 랜드마크로서 가격이 쭉 가주면 이 혁신이랑 기업도시의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이 힘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결국 이 원주의 전반적인 가격을 이제 올릴 수 있는 힘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더샵은 제가 투자 물건으로 이렇게 제가 분양권을 안 하다 보니까 투자 물건으로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서 더샵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의 그 바로미터 그 가격의 기준으로만 보지 그 자세하게 더샵에 대해서 공부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차피 원주의 더샵은 1, 2단지가 메인이고 1, 2단지 위주로만 우선 그 기준을 세우시면 되는 거라서 분양권 보시는 분이랑은 좀 약간 관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분양권 보시는 분들은 그 단지별마다 특성이나 조건이라던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보셔야겠지만 저처럼 주신축이나 구축 보는 거는 얘가 기준으로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까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대체할 게 있냐 없냐 사실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얘가 가격을 견인해주는 그 바로미터가 돼준다고 한다면 아까 그 더샵 옆에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들 있잖아요. 얘가 주변이 좋아지게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고 더샵에 관심이 집중되니까 이쪽으로도 사람이 올 거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가고 가격이 꿈틀꿈틀해서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단계주공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얘가 이만큼 가니까 더 나중에 분양을 하고 더 신축이 될 단계주공은 조금 더 가격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얘가 기준이 되는 거지. 얘는 얼마에 분양해서 P가 이만큼 붙어서 이만큼 가격이 됐으니까 단계주공은 분양가를 얼마 하면 되고 P는 어디까지 붙을 수 있겠다. 이런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부동산은 비교학문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 대장이 어떻고 내가 그 다음에 입지고 뭐 2급지인지 뭐 A, B, C로 나눴을 때 내가 A급 물건이 아니고 B급 물건이라면 A급 물건이 이만큼 가니까 B급 물건이 이 정도 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가다 보면 그 가치를 보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원주의 혁신도시에 여기는 혁신도시죠? 네네, 혁신도시. 혁신도시. 혁신이 됐나요? 조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 한 네네. 7년 정도? 지금 여기 힐데스하임이 지금 여기 입주할, 혁신도시가 조성이 될 때 같이 조성이 된 단지인데 2015년에 입주를 한 단지예요. 워낙에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라는 공공기관이 먼저 들어와서 이제 단지들도 같이 들어온 케이스인데 2021년이죠. 그럼 이제 6년, 7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여기가 메인 중심 상권이거든요. 근데 여기 중심 상권의 이 상가들 뒤쪽으로 보면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가들도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공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원주 혁신도시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는 건 이 수도권 광역화로 이제 원주를 띄워주고 있어서 그게 좋긴 하지만 혁신도시가 자리 잡는 데는 단점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지 여기에 이제 거주하려고 하는 인구는 좀 적어서 이제 안정화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7년에 걸려서 요만큼 이제 발전을 하고 요만큼 자리를 잡았는데 이따 기업도시를 가서 비교해 보시면 기업도시는 입주화가 이제 끝난 지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입주가 다 끝나는데 그거에 비해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자리를 많이 잡고 그런 게 좀 다르거든요. 여기가 먼저 시작한 거죠? 훨씬 먼저 시작했죠. 훨씬.
훨씬 먼저. 그러니까 이 혁신도시가 가격이 이렇게. 그리고 원주의 가격이 움직일 때도 무실동이 먼저 움직이고 기업도시 움직이고 그 다음이 반곡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도심보다도 오히려 그 신축, 그래도 이제 준신축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2015년이면 준신축이 될 때까지도 약간 우선 광교 신도시, 무슨 신도시 할 만큼 이렇게 올라오지는 못했다는 거죠. 사실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그때 좀 많이 생겼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나름 성공작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원주 혁신도시거든요. 그쵸. 중국 혁신도시하고 비교해봐도 여기가 좀 훨씬 더 낫죠.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공공기관 12개인가가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를 잡고 실수요자나 이 근로자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은 많아. 정주 요건은 많은데 주변의 단지가 요 밑으로는 몇 개 없다는 거. 만약 이쪽에 많고 기업도 많았으면은 훨씬 잘 됐을 텐데 단지가 몇 개 없고 차라리 그 혁신도시 위쪽으로 띠를 이뤄서 임대랑 같이 이렇게 좀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혁신도시의 그런 구성 자체가 이렇게 발전을 빠르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성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든 원주에서 봤을 때는 반곡동, 혁신도시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걸 바라볼 때 원주 무실동과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이렇게 세 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혁신도시 들어왔다가 무실동으로 빠진 수요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주말에 뭘 할 게 없어. 아직까지도 주말에 텅텅텅텅 비는 분위기. 그래서 무실동은 꽉꽉 들어차고, 왜냐면 무실동은 거기 아까 보셨지만 시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 나름 그 무실동의 행정타운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조성돼 있어. 실수요가 이렇게 탄탄하게 딱 그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인프라가 딱 알차게 정말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방치고. 근데 여기는 새로 만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빼곡함이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새로 그런 막 뭐가 조성되고 하는 그런 느낌도 약간 부족하고. 그러나 이제 공공기관을 그 근처에 두고 있고 나름 주신축급에서는 인프라가 나쁘지 않고 어쨌든 공원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주 근접을 원하느냐 인프라를 원하느냐 새 건물을 원하느냐에 따라 실수요들은 확연하게 갈릴 것 같고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결국엔 그거죠. 가성비 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가성비가 누가 더 잘 나오냐가 이제 문제가 되고 투자자의 움직임은 갈라져 있죠.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로 갈 거냐 그 이외에 신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준신축급으로 해서 갭 작은 걸로 해서 이제 그냥 취등록세를 안고 필요비를 안고 갈 거냐 이 세 갈래에서 원주는 다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아, 네. 네, 아까 그쪽하고 또 달라요. 막 비닐하우스 있고. 사람이 안 보이네, 잘. 그러니까 혁신도시의 전반적인 걸 좀 보여드리고서 짚어가지고 네. 아까는 아래쪽에 그나마 기관들이 밀집되어 있고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그나마 몇 개 없는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방곡동의 그 완전 반대편이라고 했었어요. 아까 방곡동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요 밑에 쪽을 봤다면 여기는 위에 쪽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위쪽에도 아파트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좀 임대 아파트고 그리고 상권이 없어요. 그냥 아파트 단지 내 상가랑 그 앞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처럼 생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는 정말 그 이상 볼 게 없어서 그럼 그 옆에 방곡동 옆에 붙어있는 그나마 좀 상권이 요만큼 형성되어 있고 그나마 최근에 좀 투자자들이 들어왔었던 그리고 올 초 대비해가지고 5천 이상 가격이 상승한 단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방곡동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쨌든 무실동 가고 무실동의 그 저가의 아파트 갭 작은 애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기업 가고 그 다음에 반곡에 갔다고 했을 때 반곡의 그 밑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애들이 먼저 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갭이 이제 좀 벌어지기 시작하고 가격이 1, 2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 반곡동 위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올라간 애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그 옆에 방곡동의 혁신도시는 아닌데 방곡동에 붙어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기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흐름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가 아직 있는 거구나. 네, 그리고 지방은 보면은 논밭뷰 너무 많아요. 사실 공원뷰라던가 뭐 산뷰라던가 뭐 호수뷰 이런 거보다는 앞에 이렇게 논밭이 있고 거기 앞에서 이렇게 농작물을 캐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어우러져 있죠. 근데 지방은 아무래도 이제 셔틀로 많이 이동을 하고 이렇게 앞에 사실 이 정도의 인프라도 구축이 안 돼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리고 원주는 지금 사실 투자자들도 그렇고 개발도 이제 원래 개발하려고 했던 애들은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분위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방을 너무 깊게 보기에는 좀 그렇고, 원주는 특히나 이제 막 물이 들어오고, 물론 작년 대비 1억씩 오른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방에 비해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지금 뭐 청주만 가더라도 7, 8억 비싼 건 그렇고 5, 6억 다 하는데 네. 여기는 신축이 3, 4억 한다는 거예요. 더샵 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가격이 지방 치고도 나쁘지 않다. 물론 광역시급이 아니어서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방곡동이 이제 밑에서부터 투자자들이 이렇게 쭉 와서 이제 방곡동을 기준으로 해서 혁신도시와 이제 경계를 같이 하는, 여기 붙어 있는 여기 이편화생까지 지금 투자자들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 초 대비 한 5, 6천 정도 올랐고, 근데 그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상승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약한 지역이긴 해요. 근데 사실 인프라가 이렇게 앞에 지금 보이는 대로 이 정도는 그래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학원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지방분들의 특성은 핵심 지역, 원래 메인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나는 그 핵심 구역을 벗어나서는 가고 싶지 않아라는 심리가 생각보다 좀 세요. 그래서 방곡동 안에서도 나는 방곡동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조금 더 가고 싶지, 그래도 그 행정구역상 밖에 있는 애를 가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심지어 얘는 초등학교도 옆에 있어요. 네, 초등학교도 옆에 있어가지고 초품화에다가 상권도 불편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 때문에도 아무래도 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이런 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아파트이긴 해요. 그렇지만 방곡동을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갔을 때 투자자의 흐름이나 이런 가격의 흐름도 이렇게 지금 따라가서 요 바깥에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단지까지 물이 들어왔다, 물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는 동네를 지나서 조금 올라왔어요, 저희가. 네, 한 2, 30분 왔죠. 기업도시입니다. 그죠, 원주의 기업도시. 아, 원주의 기업도시. 네네. 좋네요. 일단 딱 봐도 살고 싶다. 아, 근데 제가 원주 기업도시에서 봤는데 사실 단지 임장만 했지 공원에 이렇게 들어와서 공원을 걸어보질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지는 않으시니까. 네, 깃밥 물고 막 다니고 막 네. 이러니까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공원들을 다 돌아보니까 확실히 더 임장으로만 끝내는 것보다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진짜 실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고 싶다. 원주에 살 거다. 원주에서 그러면 내가 터전 있으면은. 여기로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관점은 사실 저는 이제 주신축이랑 이런 투자 실수요 탄탄한 걸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대출 받을 거야. 근데 뭐 1, 2천만 원 더 비싸다고 해서 뭐 좋은 데를 갈 거냐 아니면 좀 덜 좋은 데를 갈 거냐 그러면 근데 더 좋은 데 가고 1, 2천만 원 더 대출 받고 1, 2만 원이라도 이자를 더 내겠다라는 주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요새 추세거든요. 그 두 번째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를 가야지 전세가가 올라가든 매매가가 올라가든 그런 걸 받쳐줄 만한 수요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원주에서는 지금 아까 혁신도시를 봤지만 기관은 곳곳에 정말 박혀 있지만 지금 이런 느낌 안 나오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증발했어. 사람이 없죠. 어디 갔어, 사람들 다. 그렇죠. 근데 여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서의 그거는 지금 기업 도시도 사실 이렇게 상업 지구가 그렇게 막 크게 막 형성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 기업 도시의 특징이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샘 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단지가 쫙 그 동그랗게 원을 거의 그려서 이렇게 딱 그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공원을 둘러싸면서 상권도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제일 뒤에 지금 제일 큰 건물로 되어 있는 저 상업지구가 있는 데가 제일 큰 상업지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학원가랑 이렇게 단지 앞에 있는 이쪽이거든요. 이 학원가를 이용하고 이 공원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수요가 그나마 여기서는 조금 탄탄하게 보이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지역이에요. 아까 혁신도시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상태였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공급이 끝났어요. 이제 막 기업도시는 웬만한 분야가 끝났고, 지금 저 밑에 기업도시의 초입에 들어올 때 이제 반도유보라 단지가 있는데 그쪽에 뒤쪽으로 하나 더 분양 예정 그 땅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곧 분양을 거기도 할 예정이고 진행이 될 텐데, 워낙 기업이 사실 초반에 너무 힘들었어요. 워낙 공급 물량이 이 지역 안에서 소화하긴 힘들 정도의 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18년도 19년도에 암흑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의 피가 정말 100, 200 그리고 마이너스 피. 근데 입주할 때는 막 2억 3억 하는 분양가에 전세가는 막 9천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억대의 그 투자금을 넣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팔리지도 않으니까 그걸 끌고 갔어야 되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남겨져 있죠. 근데 최근에 작년 말에 쫙 날아갔어요.
이 기업도시가 한 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원주가 여기 바람 탔을 때 같이 탔네요. 바람을 탔을 때 얘가 주도했다고 봐야죠. 무실동의 그런 구도심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서 물을 뿌렸지만 그 파워? 그 힘만으로 이 원주를 다 이렇게 끌어올리기에는 힘이 약간 부족해요. 왜냐면 이슈가 없잖아요. 더샵 뭐 랜드마크 하나 생기는 거 하나만으로 이 구도심까지 다 끌고 가기에는 이슈가 부족해요. 근데 이 기업도시, 이 혁신도시, 근데 혁신도시는 아까 보셨지만 뭔가 좀 약간 애매한 약간 그런 느낌? 다소. 다소. 맞아. 다소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 기업도시는 딱 와서 원주에서 내가 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쓰는 거에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구하는 거 1순위, 전세 상승률 1순위, 지정면 기업도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1순위 인정. 네네. 여기를 조성할 때 롯데캐슬이 거의 주도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롯데캐슬의 주요 관점은 공원 뷰를 어떻게 잘 뽑아내느냐. 공원 뷰가 잘 나오는 데를 먼저 선점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롯데캐슬 더 퍼스트 1, 2차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다 주변 단지들이 다 조성이 되고 웬만큼 자리를 다 잡고 네. 뚜껑을 까보니까 기존에 잡았던 더 퍼스트 1, 2차 자리보다 골드파크 1, 2차 자리가 훨씬 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지금 딱 봐도. 왜냐면 더 퍼스트 1, 2차는 공원 뷰밖에 없어. 근데 골드파크 1, 2차는 학교 옆에 바로 있고 학원가 있고 상권 있고 공원도 가까워. 다 있네요. 그러니까 롯데캐슬 더 퍼스트 1, 2차의 장점은 뷰가 남향부로 공원이 나온다. 거실에서 공원 뷰가 잘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쪽에 처음에 전세가 맞출 때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들이 나중에 들어올 거긴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 사람들이 오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고 다 소화하기가 힘들었었다는 거죠. 그럼 실제 시세도 그렇게 반영이 돼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이쪽이 무섭게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처음에 맞출 때 더 퍼스트 1, 2차랑 이제 호반이랑 이쪽에 들어왔을 때 입주할 때 보면 정말 투자자들이 정말 피를 토했어요. 근데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암흑의 시기를 끝났더니 새 세상이 왔어. 너무 좋아. 억대 상승.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억대 상승. 거의 1억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 전세가도 한 7, 8천이 쫙 올라줬어요. 그리고 물건이 없어, 이젠. 그 암흑기에 넘쳐났던 물건이 지금은 다 어디 갔어? 다 소진됐어요? 사고 싶어서 없는, 안 내놓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이렇게 힘든 게 와도 버티겠다는 거지. 버티면 어떤 세상이 오는지 경험했으니까. 정말 그 온전히 남아있는 그 도시로 정말 이 신도시급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조정 지역이 아니면서 비규제면서 남아 있는 데가 여기가 거의 메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 도시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이제 막 물이 들어온 시기이고 앞으로 더 갈 건데, 물론 더샵이 얼마나 더 잘 나가지고 그 중심을 잘 잡아주냐에 따라서 얘가 견인돼서 이제 갈 거예요. 더샵이 지금 한 6억, 그 최고 피로 했을 때 한 6억 전후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골드파크 롯데캐슬 이쪽이 지금 4억대를 찍고 있거든요. 4억에서 4억 5천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갭이 조금 있잖아요. 1.5억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갭을 얼마나 얘네가 이제 메꿔갈 수 있냐, 그리고 얘가 얼마나 더 치고 나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향방이 달라지긴 할 텐데,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원주가 수도권 광역화가 돼서 올라온다고 하면 이 기업 도시가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혁신 도시는 종사자들이 거기에 거주하기를 좀 꺼리고 출퇴근을 하겠다라는 주의라고 한다면, 이 기업 도시는 주변에 이제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거주하려고 하는 수요가 상당해요. 탄탄해. 그래서 월세나 전세 수요가 엄청 탄탄해요. 그래서 원주 내에서 지금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기업 도시 먼저 가보고, 기업 도시 없다 그럼 이제 무실동, 단계동 이런 순으로, 반곡동 순으로 이렇게 사람이 흘러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 올 초에 그 공급 물량이 여기 끝났을 때 분위기가 되게 핫했거든요. 12월 달부터 그 2월 사이에 이 원주 기업 도시가 엄청 핫했었는데, 그때 나오는 물건들의 특징이 법인 물건들이 좀 있었어요. 법인 물건들이 그동안 분양받은 거야. 근데 그 암흑의 시기를 겪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아파. 막 피토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올라갈 건 보이지만 이제 자금 운용상 털어야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터는 사람들이 꽤 됐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탁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신탁을 어떻게 써요? 신탁 대출. 신탁 대출. 신탁 대출은 이 집이 내게 아닌 거야. 신탁사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잔금을 못 맞춰가지고 그 대출이 안 나와서 그렇게까지 땡긴 사람들이 꽤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턴 사람들, 그러니까 법인 물건이 몇 개 있었고, 올 초만 해도
개인 명의로 갖고 있으면서 털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때도 극소수고 아니면 호가 붙여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도 또 특징적인 게 작년 말 올해 초에 잔금을 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잔금을 안 내. 잔금을 안 내면 계약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요새 건설사들이 똑똑하거든요. 물어봐요. 너 계약 파기를 원해서 잔금을 안 내는 거니? 왜 안 내니?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지. 이걸 계약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난 갖고 갈 거야 라고 하면 다른 카드를 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네가 돈을 좀 내 라고 하면서 그 잔금을 안 내는 대신에 잔금 남은 거를 대출처럼 생각해서 고이율 8%, 10%, 12% 되는 이율을 매달 내면 내가 그 잔금을 계속 밀어줄게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급이 막 나올 땐 전세 맞출 때 엄청 싸게 맞췄었거든요. 뭐 2억 초반이라던가 막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그거를 안 맞추고 그냥 잔금을 미룬 거예요. 왜냐면 그 잔금을 실은 전세를 맞춰야지만 낼 수 있는데 그걸 안 낸 거지. 그래서 그 잔금을 뒤로 미루면서 마지막 막바지에 전세금을 풀로 갱신 청구권까지 써서 4년을 해야 되니까 풀로 해서 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게 파신 분들은 정말 제가격 받고 법인 물건 털더라도 급하게 팔아야 되더라도 그렇게 털었고 전세를 세입자를 그래도 잔금 치르느라고 맞춘 사람들은 조금 더 제가격을 못 받았었죠. 그러니 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또 빵빵빵 지금 쫙 날아가고 있어가지고 사실 작년 말 올해 초에 터신 분들은 조금 속이 쓰리시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물이 들어왔는데 내가 못 참았나? 왜냐면 그 실수요자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투자를 내공이 좀 짧으신 분들은 좀 긴 시간 동안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지겨워. 이제 좀 물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똔똔이라도 되면 어느 정도라도 수익을 봤으니까 팔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이겼냐 못 이겼냐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들이 또 기업도시에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단지를 고를 때 이게 실제적으로 이 건설하고 이 입지를 선점할 때 사람들의 관점이랑 막상 단지가 안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점 그리고 이게 활발하게 딱 그 자리를 잡는 게 틀려서 생각보다 분양가 대비 가성비가 좋은 애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새로 조성되는 도시에서는. 그래서 본인의 상상력을 어떻게 잘 발휘하냐에 따라서 정말 가성비 좋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춘천은 새로 최근에 뭐 분양해서 입주하는 애들은 분양가 이꼴 전세가라서 부담이 없었지만 이 원주 기업도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버텨야 되겠지만 솔직히 앞으로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있네? 인내는 썼지만 열매는 훨씬 달콤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이 기업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많이 달콤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좀 보세요? 아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 완전 좋아요. 이전보다 갭이 점점 줄고 있어요. 더. 네. 근데 절대가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아래쪽이죠. 남부 쪽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하면 너무 착해요. 제가 남부 쪽에 있는 지역도 지금 쭉 돌아보고 있긴 한데 남부 쪽에 뭐 부산 옆에 있는 뭐 김해, 창원 그 옆에 뭐 충북, 충남 뭐 경북, 경남 이런 데 봐도 이 강원도의 절대가가 월등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보실 때 똑같은 지방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이렇게 같이 옆에서 키 맞춰서 이미 간 애들도 있고 좀 덜 간 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비교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도시까지 해서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전 여기가 제일 좋네요. 아, 호랭이님은 좋아하는 성향이 딱 명확해. 이런 거, 이런 느낌. 깔끔하고 심플하고 딱 정리정돈 평지. 항상 희종일관 더샵도 한번 저 궁금했었거든요. 아, 도저히 궁금하셨어요? 더샵도 봤었고 무실동 쪽도 한번 봤고 했는데 총평 해주신다면. 원주로 보실 때는 딱 포인트를 잡고 보셔야지 가성비 좋고 시간 대비 노력을 덜 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구도심, 구축, 주시축의 기준을 보려면 바로미터는 더샵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차피 갭이 다 비슷해요. 반곡이나 무실이나 뭐 기업이나 지정면이나 뭐 어쨌든 다 비슷한 상황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럼 난 여기. 잘 찾으면 좀 여기보다는 반곡동이 약간 갭이 붙어 있을 수 있는데 보시면 입지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인프라 사용이나 실수요의 탄탄함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이냐, 그 튼튼한 거 안전성, 리스크를 더 해지할 거를 생각해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가성비를
따져갈 거냐. 근데 제가 요새 좀 워낙 공시가 1억 이하만 투자하시고 가성비만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네. 상승률이 더 크면 가성비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가성비를 조금 내려놓고 본다고 하면 기업 도시를 1순위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업 도시도 지금 포인트 단지의 포인트마다 지금 가격이 약간씩 상이에요. 근데 그게 먼저 가는 애들이 있고 원래 그 가치가 아닌데 언제도 먼저 갔고 이제 안 간 애들의 그런 순위가 있어요. 그 기업 도시 안에서도 언니 포인트가 더 먼저 올라가고 이제 그 다음에 포인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고 그 다음에 갈 애가 누군지 이러면 가성비가 좋고 정말 빠르게 내가 투자한 이후에 빠르게 그 리액션을 볼 수 있겠죠. 가격의 변화? 그러면 좀 흐뭇하게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겠죠. 우선은 원주는 기업 도시는 우선 메인으로 놓고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어떤 식당이라면 메뉴가 참 많아요. 맞아요. 소액 가성비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풀비도 가능한 정말 오늘 잘 세팅하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풀피가 그냥 그냥 널려 있는 걸 그냥 했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소액 갭으로 가능한 게 이제 스팟이 몇 개 보였었죠, 오늘. 네, 오늘 설명하면서 나왔었던 게 있었고 그런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승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이다 한다면 그리고 지금 어차피 갱신 청구권이 있어가지고 세입자를 들여서 간다고 하면 어쨌든 4년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항상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향후 똑같이 500만 원, 1000만 원 차이밖에 안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상승은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차이가 많이 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주, 춘천, 원주 이렇게 세 도시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뭐 한 10일?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동시점에 한번 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어떻게 좀 보셨는지 세 도시를 동시에 살펴보면서 솔직히 제일 빨리 지금 가고 있는 애는 청주가 제일 빨리 가고 있고 그 다음 따라서 가고 있는 게 원주, 그 다음에 춘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서로 이제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가고 있는 애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청주는 이미 갔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갭도 벌어져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청주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 근데 원주는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됐고 갭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세가가 치고 오는 게 빨라서 갭이 그나마 오히려 줄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춘천은 매매가가 정말 거의 고정되어 있었던 지역이고 그쪽에서 그 서쪽 벨트로 해가지고 개발을 진행 중인 것들이 지금 거의 스탑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예. 레고랜드. 그래서 원주는 지금 이제 호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막 가시화가 되고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그것들이 이제 얼마나 가시화되냐 이것들이 얼마나 이제 따라와 주냐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이제 규제 정책이나 이런 걸 따라오냐에 따라서 얘 앞으로 갈 지점이 정확히 어느 지점일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향해서 본다면 춘천은 되게 조용한, 그러니까 원주보다는 원래 사실 평자가 높은 데가 춘천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좀 춘천이 조용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조용할 때 정말 선점에서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 안 날 때 깔아놔? 예, 좀 약간 씨를 뿌려놓는다는 느낌으로 미리 선점하는 것도, 왜냐면 레고랜드가 내년이면 그래도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봤을 때는 과연 개장할 수 있을까 싶었잖아요. 신안선선도 그렇고 교통편 수원도 그 수인선도 그렇고 신문당선도 그렇고 된다고 한 게 이제 10년 걸렸나? 공사 한참 할 때도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언제 돼 하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그게 가시화 됐을 때는 그때 진입하기 너무 늦어요. 사람들이 관심 안 갖고 냉할 때, 분위기 안 좋을 때 들어가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어야지 리스크도 덜하고, 이미 출렁이가 다 출렁이었거든요. 솔직히 강원도에서. 상대적으로 솔직히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도 느꼈거든요. 약간 원주가 조금 더 호재가 있고 막 가시화되고 빛이 반짝반짝 한다면 춘천은 약간 이게 약간 조용조용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심이 좀 덜하고 이런 것처럼 돼서 좀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하면 사람들이 반대로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히려 조용한 곳에 또 관심을 갖는 게 조금 더 어떤 면에서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주가 막 확 뜨겁고 막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아 진짜 선택지가 많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찜 10개는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10개에서 많이 줄여주셨죠?
그쵸? 네. 제가 사실 초보자 때 제일 힘들거든요. 좋다는데 너무 많아. 뭐 여기도 좋대, 저기도 좋대. 막 29대 39대 막 줘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근데 초보자의 눈에는 다 좋아 보이거든요. 리스크가 안 보여. 그게 제일 큰 건데 네. 그나마 제가 솔직히 좀 저는 좀 줄여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3-4가지 안에서 골라라. 아니 근데 그 3-4가지가 성향에 따라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게 좋을 수 있고 뭐 포트폴리오상 구성적으로도 달리 접근해서 요 정도까지는 보고 그 안에서 고르는 게 좋아서 그런 거지 막 그렇죠.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제가 이렇게 어투하는 거나 봐도 느끼셨을 거예요. 네. 어디 뭐 하세요? 지금 뭐 원주 하세요? 춘천 하세요? 청주 하세요? 지금 이걸 원하실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건 없어, 사실. 왜냐면 그 안에서도 기업 도시냐, 어디냐, 또 뭐 더샵이냐, 공시가격 1억이 하냐, 뭐 이거에 따라서 카테고리별로도 또 다를 그렇죠. 것이고. 투자 전략이라 그리고 본인의 보유 채수, 그리고 자금 이거에 다 너무 다 결이 다르게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지 누구한테나 좋은 물건은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물건이 최고의 물건이기 때문에 딱 집어서 예요! 라고는 말 못하지. 저희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사실 이게 다가 아닌데 아, 그렇죠. 또 이게 뭐 또 뭐 메디테라는 뭐 어디를 찍었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사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네.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소스를 드렸다. 소스를 드린 거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영상 촬영하면서 항상 걱정해요. 구미 찍었더니 구미 가서 사시고 막 이거 샀어요 막 댓글 다시고 맞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하시고 준비된 상태에서 본인한테 맞는 물건이 점검하고 들어가시면 지금 괜찮다고 하는 지역들 중에 정말 큰 거 다칠 물건은 없을 거예요. 공부만 한다고 하면. 근데 그냥 부안해동으로 딴 사람 간다고 따라가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지금 리스크 있는데 너무 기대 심리만 크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대 심리에만 쫓아가면 저거 위험할 텐데 하는 물건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안해동 해도 오르지 않아요? 저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사들도 참 그래도 이쪽 지역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하고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수강생들은 지금 당장 오를 때를 더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인 게 살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확정수를 받고 내가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팔 때도 그게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수강생들은 딱 내가 사고 나서 실거래가가 바로 위에 찍혀야 돼. 예. 그게 안 찍히면 너무 불안한 거지. 주식처럼 매분 매초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저도 그 시기를 거쳤으니까. 근데 사자마자 오르는 거면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팔 때도 과연 내가 지금 본 수익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어려워요. 사는 건 내가 돈만 갖고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물건이 없다 해도 뒤지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한테 예쁜이 제일 먼저 물건 주는 사람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찾아가면 다 그 예쁜이들은 물건을 받거든요. 청주에서. 예. 근데 내가 팔고 싶어.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사줘야 돼.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흔들릴 때도 내 수익을 지키면서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흔들렸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본인의 확신이 없이 간다고 하면 손해보면서 중간에 터시는 분들이 많아요. 살 땐 너무 좋았어. 그리고 사고 나서 올랐어. 근데 중간에 약간 이렇게 출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출렁임을 못 견디니 출렁일 때 확 발을 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또 물이 들어왔어. 지금 원주가 그렇잖아요. 지금 구도심에 그 원래 있었던 데에다가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기업도시나 뭐 혁신도시 쪽에 입주 물량이 있었어가지고 가격이 분양가보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버티다가 이제 막 분양가에 왔는데 터신 분들이 지금 1년 만에 막 1억씩 2억씩 오르니까 그거 보고 얼마나 솔직히 화병 나가지고 우라통이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되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버텼으면 그 긴 동안에 힘들었던 그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 대해 보상을 제대로 톡톡히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샀으니까 훨씬 좋아. 그리고 취등록세나 이런 허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거 자체도 그 필요 비용 자체도 내가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준비되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좋은 물건도 잠깐을 못 버텨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 네네네. 그다음에 지방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수도권 지방 너무 좋죠. 근데 수도권으로 할 거냐 지방을 할 거냐의 결정은 첫 번째 본인의 보유주택 수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무주택자다, 1주택자다. 근데 그 1주택을 옮길 거다 안 옮길 거다 이에 따라서 사람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주택자다. 저는 돈이 얼마나 없든
무조건 수도권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주택자는. 네, 물론 지방시장장이고 지금 지방이 더 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정책이나 대선의 영향이나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1주택은 무조건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래 가져가야 될 거, 아니면 여차하면 실거주라도 가능한 약간 그런 것들로 튼튼한 거를 하나 해놓고 지금 세금적인 가이드상 1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받는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1주택이 가장 세금으로서 첫 번째 주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간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꼬여요. 그래서 무조건 1주택은 내가 봤을 때 내 모든 정말 영혼을 끌어넣어서, 뭐 영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영끌이 아니고 본인이 베스트한 자산, 가장 베스트한 자산을 첫 번째 주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1주택자인데 내가 이걸 이사할 거야. 그럼 그거를 1주택으로 만들어야겠죠. 근데 내가 이건 놔두고 두 번째 주택을 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취등록세라던가 자산 보유 현황에 따라서 투자금에 따라 수도권을 갈 건지 지방을 갈 건지 그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도권을 갈 거냐 지방을 갈 거냐는 기준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이 좋은 데를 가는 것보다 본인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선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선정이 틀려요. 옛날에 규제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 세금이 많지 않았을 때는 네. 좋은 지역 가서 사면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첫 번째 주택이고 세금 뭐 비과세 받고 이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세금이 먼저예요. 옛날에 세금 모르고 투자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 세금 모르고 투자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세금 1순위 두고 포트폴리오 구성한 다음에 자산 어떻게 쪼갤 건지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역을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다주택자잖아요. 네네.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들은 자산에 따라 움직여야죠. 이것도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고 자산 규모가 또 이것도 더 여기서는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래도 한 3, 4주택, 이제 취등록세 12% 아니면 못한다. 그러신 분들은 자산에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내가 자산이 지금 깔아놓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정리할 건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돈을 모아서 개수를 좀 줄이면서 가치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거를. 근데 지금 하기에는 어차피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법인으로 갈지 개인명의로 갈지 그것도 고민이 돼요. 그럼 이제 개인명의로 갈 거는 양도세가 걱정되는 애들, 그리고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약간 고가주택. 지금 봤을 때 3억까지는 공시지가가 나름 그래도 1억대에 머무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3억대까지는 법인으로 담아도 종부세 부담은 수익이 웬만큼 받쳐준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 명의로 들고 가서 어쨌든 지금 4년의 리스크는 항상 가져가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보면서 자산을 꾸려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전후로 현금을 준비해야 된다 네네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이유이고 어떤 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이것도 보유주택 수에 따라 대응 체계가 좀 틀릴 것 같아요. 본인이 주택이 하나도 없다. 대선 전에 몇 개 세팅을 해놔야죠. 그런 다음에 돈을 좀 일부 남겨서 예비비라던가 리스크에 대비할 예비비 리스크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비를 남겨놓고 네. 그리고 대선 사이에 생기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을 마지막 물건 하나는 남겨놓는 거지. 그 기회가 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올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냄새를 풍기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이거를 한번 하면 표를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좀 하면 오히려 괜찮을까? 라고 해서 지금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지금 아우성인 데가 많아요. 그럼 그 중에 인심 쓰는 척 하면서 그걸 풀어주는 척 하면서 약간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풀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냄새만 풍겨도 우선 사람들이 확 도니까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올라간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걸 이제 뭐 그 뒤에가 암흑의 시기가 될지 환희의 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이전에 샀던 걔네들은 어쨌든 결실을 맺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의 물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 정도 내가 더 살 현금은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주택자이거나 뭐 1주택자인데 대선 전에 몇 개 사고 현금을 보유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돈이 여유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죠. 사야 된다? 하나는 현금보다? 사야지. 하나는 사야지. 하나는 사야 된다? 그리고 나서 버티기를 할 수 있나? 내가 물건을 못 사냐 사냐의 그 관점은 내가 버틸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뒤에 암흑의 시기가 올지 환희의 시기가 올지 모르니까 암흑의 시기가 왔어, 샀는데. 버텨야지. 버텨야지. 지금 이 기업도시 왔잖아요. 기업도시도 지금 2018년부터 지금 21년까지 3년 동안 지금 버티기를 하신 분들은 지금 환희의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샀어.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안 샀으면 그 돈을 고기 안 사 먹고 잘 모아놨으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암흑의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 맸다는 거지. 나 너무 힘들어. 버티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기도 안 사 먹고 마트도 안 가고 해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 버틴 시기만큼 지금 이제 수익이 1, 2억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버틴 사람과 안 버틴 사람과의 자산 차이는 얼마나 날 것 같아요? 1, 2억이 아니에요. 지금 난 수억이 1, 2억이 아니에요. 그 전에 샀던 금액의 그거의 대출을 버티기 위해서 그거를 갚고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나를 조금 다그치는 거지. 힘들게 하는 거지. 괴롭히는 거지. 근데 그 이유가 되면 웃을 수 있다는 거지. 최근에 뭐 벼락거지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돈이 없는데 그거마저 안 하면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돈이 없는데. 부자들은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부자들은 더 열심히 해. 정말 그 살얼음판을 걷는, 전 요번에 손정희님 그 뉴스 봤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뭐 있었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손정희님이 정말 벼랑 끝까지 300억인가? 가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손해가 나가지고 정말 그 벼랑 절벽 끝에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더 치고 나가서 더 리스크를 더 크게 해서 사업을 넓혀가지고 그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지. 근데 부자들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땡겨나쁜 없는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는 게 어렵고 그 암흑의 시기를 버티는 게 힘들고 두렵고 마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 수익은 리스크랑 맞바꾸는 거다. 내 불안한 마음, 내 두려운 마음 이것과 맞바꾸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암흑 시대 시작. 보유세 40%. 이러면 그래도 버틴다. 근데 만약에 그 시기가 오고 그분이 되신다고 한다면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 거를 몰수할 수는 없잖아요. 신규 취득을 어렵게 하겠지.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 걸 뺏을 수는 없어. 네 건데 내 거 내놔. 그쵸? 이거는 깡패지. 괴롭히긴 하겠지, 세금으로. 세금으로 야. 괴롭혀서 못 버티게끔 괴롭히긴 하겠지. 막 이렇게 찌르면서 막 네가 그래도 안 흔들려? 그래도 안 흔들려? 이렇게는 하겠죠. 근데 뺏을 수는 없어. 근데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구멍을 막아버릴 수는 있다는 거. 너는 공공만 살아. 절대 집을 살 수 없어. 그래 집을 사. 대신에 토지는 네 게 아니야. 건물만 네 거야. 근데 건물은 감가상각 될 거야. 썩을 거야. 썩을 거야. 그러면 가루가 되네. 이제 계층이 나누는 거예요.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이걸 넘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땅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그치?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건물을 가진 사람은 많을 수 있는데 그 땅까지 소유한 사람이랑은 또 이렇게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크게 생각하셔야지 그 마음을 좀 단단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리 멘탈을 조금 강화 유리로. 강화 유리? 뭐 보호 필름을 붙이든지. 그렇지. 힘들면 이렇게 발라놓는 거죠. 그렇지. 지금까지 많이 상승한 걸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개를 들었잖아요, 차트가. 네네, 절벽 상승.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래서 이게 하락장이 무서워가지고 투자를 하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맞아요. 에디테라님의 영상을 보고도 이게 그래 하는 게 맞긴 한데 딱 차트 띄워보면 지금 사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이렇게 간 애가 있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애가 있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가는 애도 있어요. 성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30% 떨어졌을 때 50% 떨어졌을 때 30% 올랐을 때 50% 올랐을 때 이 구간이 있는데 본인은 언제 사는 게 마음이 편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걸 부동산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감이 안 와요. 주식으로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었어요. 그게 7,000원이 됐어. 사겠어요? 그 다음에 그게 5,000원이 됐다는 거죠. 사겠냐는 거지. 어우. 근데 그게 다시 7,000원이 됐어. 사겠어요? 어우. 그게 9,000원이 됐어. 사겠어요? 언제 사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너스 5,000원 됐을 때 사고 싶겠죠. 근데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고 정말 신의 영역일 수 있다는 신의 거죠. 영역이지. 7,000원이 됐을 때 사는 사람은 대부분 버티길 잘해요. 10,000원까지 9,000원까지.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정말 짜증나서 그냥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수익 보기도 전에. 근데 7,000원대 사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맛에 기다릴 수가 있지.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팔고 싶은 욕구가 그걸 또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웬만큼 먹었는데 이제 좀 이미 웬만큼 수익 봤는데 이제 털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사는 게 본인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시고 그런 다음에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흐름을 보면서 걔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가치판에서 걔가 어디까지 수익을 갈 수 있는지를 꾸준히 봐서 그걸 최대한 뽑아먹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없다, 불안하다, 공부로 확신을 갖고 공부로 하면서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질문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사춘기 때도 넌 뭐가 되고 싶니?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제가 투자자가 되고 나서 너가 좋아하는 물건은 뭐니? 너가 원하는 게 뭐니라고 물었던 질문에 한 10분의 1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투자자가 되고 나서 그 질문을 더 많이 했거든요.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를 스스로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넌 분양권을 좋아하니?
신축을 좋아하니? 아니면 떨어지는 거를 아예 싸게 샀다가 오래 기다리더라도 많이 먹는 걸 좋아하니? 아니면 나는 당장 막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면 불안해서 절대 못 있어. 그러면 그런 애를 좋아하니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런 거에 맞는 지역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쭉 가는 애들도 제가 말씀드려요. 베드타운에서 자급자족적으로 바뀌는 애예요. 그럼 걔는 이전의 전고점을 넘었더라도 걔는 이전의 전고점이 맥시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걔는 앞으로 더 갈 거라고 하면 그거에 확신을 가지고, 물론 정책이나 뭐 시장에 따라서 출렁임이 있을 수 있어요. 우상향하잖아요. 이렇게 출렁이면서 우상향하는데 그 출렁임을 견딜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가는 거고, 나는 정말 간이 콩알만해. 원래 2억 하던 게 정말 1억 5천, 1억 했을 때라야 내가 접근할 수 있고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전고점까지는 어떻게든 기다려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돼. 그거는 제가 어떻게 상담할 때 솔직히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 후랭님한테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아니면 바닐라 라떼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면 본인밖에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바닐라 라떼 그냥 드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단 거 싫어하는데 막. 그러니까 그거는 주는 대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위험하지 근데. 근데 그게 또 문제예요. 본인이 결정을 안 했어요. 남이 해줬어. 본인이 배우는 게 없어. 본인의 돈이고 본인의 물건이고 본인 건데 본인이 그거에 맞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물론 운에 의해서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운이에요. 그 다음 투자는 또 운에 맡겨야 돼.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운에 맡길 거예요. 자신의 돈을, 그 피 같은 돈을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힘들게 정말 야근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피 같은 돈으로 벌었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그걸 그렇게 날려. 운에 맡겨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책임질 수 있게끔 준비하고 확신을 갖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런 질문도 참 저는 와닿았는데, 청약이 이게 쉽지가 않아서 뭐 해도 되지가 않고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될 고민도 하고 있고, 투자도 했으면 좋겠고 내 집 마련도 안 되고 있고 청약은 되지도 않고 돈이 있고, 있으시구나. 돈은 어느 정도 있고 뭐 대출을 끌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월세로 살면서 갭으로 하나 뭘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약을 계속 시도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이것도 다 상황마다 다를 거예요. 시간이 많으신 분은 청약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그 시간이 아깝죠. 그러니까 저 같은 성향은 청약을 안 기다려요. 그래서 요새 경매도 안 하잖아요. 낙찰이 안 되니까, 폐찰이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 시간에 차라리 금매가 없어졌으면 그것만큼 경매로 받은 것만큼 싸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 청약도 청약을 대기하는 데 버리는 그 기회비용이 전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안전하게 정말 리스크 없게 그냥 본인 실거주하면서 그냥 그거를 이사 다니면서 자산을 천천히라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청약을 기다리셔도 돼요. 그리고 청약 가점도 높고, 우선 가점이 높아야 돼요. 가점 정말 1도 없는데 기다린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요새 청약 강의하시는 분들도 가점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청약 분양하지 말라 그래요. 그럴 정도로 지금 너무 가점이 없으면 어려운 시장이고, 그건 그냥 시간을 버리고 스스로한테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점이 좀 있다. 그 본인은 그냥 천천히 욕심 없이 그냥 실거주 몇 번 이사하면서 자산을 늘리고 그냥 그렇게 가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가지만, 난 좀 공격적으로 빠르게 하고 싶다. 그 월세 살고 싶다 하는 분은 좀 공격적인 거예요. 내가 실거주를 월세를 살더라도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똘똘한 거 하네. 자기 자산 내에서 최대한 쪼갤 수 있는 거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1주택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공시지가 1억이야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솔직히 만약에 남명의가 있다 그럼 남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본인 명의로 하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청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순위로 찾아보는 게 맞죠. 근데 나중에 지금은 막 분양시장이 핫하고 막 미분양도 없고 막 이러지만 또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미분양이 쌓이고 줍줍이 널리고 건설사에서 어서 옵시오, 어떻게든 내가 다 대우를 우대를 해주겠으니 어떻게든 내 물건을 좀 떠안아 주세요, 이럴 때가 또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새 집 가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갈 거냐, 그 기회비용 시간을 날릴 거냐 안 날릴 거냐를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하겠다. 청약 대신 투자를 하겠다. 네네. 왜냐면 단타로 해도 그 버리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움직이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약을 안 하나 봐요, 분양을. 이게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네. 올룡이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되고 당첨시키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네네네. 웨이테라님은 그 투자지역 분석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구축이나
준신축. 준신축이나 저평가된 거 찾아서 이렇게 그쵸. 얘기해주고. 사실 여기 있는 이런 애들도 신축인데 이런 애들도 갭이 붙었으니까 얘네들은 다 할 수가 있죠. 솔직히 저는 신축, 준신축, 구축 안 가리고 다 하는데 기본 조건이 맞는 애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깊게 파다 보면 방법이 또 나오고 세밀하게 나오고 더 좋은 전략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월요일님도 그쪽으로 파시는 거고 저도 이쪽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팔 거를 정하셔야 돼. 여기서 더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온 거 아니에요? 바닥, 아니요. 핵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핵? 아니에요. 최근에 한 번 더 파면 이것도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말 고민은 하면 할수록 발전할 수 있구나. 쥐어짜면 짤수록. 끝이 없구나. 네, 마른 오징어에서 물은 계속 나오는구나. 계속 나오는구나. 네, 아직 완전 마르진 않았잖아요. 오징어가 없는 게 아니잖아. 오징어가 있으면 짜면 나와요. 규제 정책이 되면 될수록 트레이닝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단단하게. 네, 성장하는 거지. 이번 시장을 정말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다면 어느 시장에서건 살아남을 수 있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트레이닝이 제대로 됐다. 거기에 이제 내년에 끝판왕이 만약에 이제 등장하시면은 이제 그때 5년의 트레이닝이 아주 빡세죠. 네. 그때 이제 버티기 트레이닝이 들어가는데 그때 잘 버티면 아마 향후 40년 동안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죠. 이제 사다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캐릭터가 없거든요. 근데 좀 걱정이긴 해요. 네, 원주 기업 도시를 끝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현장 답사 3부작이죠. 3부작 어떻게 보면. 네, 3부작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이번에 3부작을 이제 후랭이님 기획하에 하게 됐는데 반응이 어떨지 되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네,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또 이렇게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안 좋으면 여기가 끝. 원주가 마지막.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